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최근 한국 정치권에 정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죠. 네, 바로 그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관련 사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전 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또 심지어 공동정부 구성까지 제안하면서 그 파장이 엄청납니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에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라서요.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게 그냥 노선 변경 정도가 아니라 과거 정치 동지들한테서 배신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반응이 아주 격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 특히 배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지 오늘 그 배경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발표 내용하고 또 문재인 정부 관계자, 과거 동료들, 그리고 특히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의 반응,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 직후에 가장 먼저 좀 조직적으로 대응한 곳이 있었죠. 아, 그 포럼 사이 말씀이시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모임? 맞습니다. 거기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이 전 총리 제명을 결정했어요. 그 제명 사유를 보면 이 전 총리가 이른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책임 세력,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정권 관련 세력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옹호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게 포럼의 목적에 어긋난다, 뭐 이런 거였죠. 제명이라니 이거 정말 초강수인데요. 단순히 정관 위반을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선긋기 의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쪽 반응은 어땠습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 윤건영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요. 문 전 대통령이 이번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이 총리가 문 전 대통령하고 사전에 전혀 어떤 상의도 안 했다는 점이에요. 아, 상의 없이요? 네. 그래서 윤 의원은 이걸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정치적 동지였는데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게 또 논란이 되겠네요. 같이 민주당을 나왔던 동료들 반응은 더 날카롭던데요? 맞아요. 특히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비편 수위를 굉장히 높였어요. 비극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네. 그 이후로 오직 누구를 반대하겠다는 일념 때문에 정치 인생과 민심을 다 저버렸다. 뭐 이런 지적을 했고요. 같은 당 박원석 전 위원도 비슷합니다. 멈춰야 할 때를 분별 못한 정치인, 또 내란 동조 세력과의 연대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 전 총리에 대한 어떤 예의도 이제 거둔다 이렇게 선언했죠. 정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반응은 와,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격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박지원 전 원장 반응은 정말 뭐랄까 충격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도 저렇게 나갈 수 있을까? 눈물겹도록 불쌍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상상도 못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네. 근데 박 전 원장 발언이 더 주목받는 건 이 총리 행동을 그냥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배신으로 규정했다는 점이에요. 누구에 대한 배신이냐? 문재인 대통령, 국민, 역사,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원이었던 선친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요. 선침까지 언급하면서요. 정말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맛이 같다, 인면수심 이런 원색적인 표현까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과의 연대 가능성 자체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죠. 이건 이 전 총리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출신이고 4선 의원의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지낸 인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박 전 원장이 언급한 내란 세력, 계엄 세력 이런 단어들은 호남의 역사적 경험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전 총리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민심은 지금 어떤가요? 박 전 원장이 전하는 분위기를 보면 정말 싸늘하던데요? 네. 박 전 원장이 담양시장 유세 때 직접 겪은 얘기를 전했는데요. 시민들이 이낙연 말도 꺼내지 마라.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격분했다고 합니다. 말도 꺼내지 마라. 네. 심지어 지난 총선 때도 고향인 영광 방문이 좀 어려웠는데 그때도 지역민들이 제발 이낙연 얘기 좀 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입에 김대중 대통령 이름 올리지 말라. 이런 반응까지 보였다고 하니까요. 이게 지역 민심 위반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죠. 와,
자신들이 지지하고 키워온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정말 극에 달한 모습이네요. 결국 박 전 원장 말처럼 호남, 역사, 국민, 김대중, 선친 이 모든 걸 배반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거나 마찬가지군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이낙연 전 총리의 이번 행보가 왜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서 배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으로 읽히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총리의 오랜 정치 경력, 또 민주당 내에서의 그 위상, 그리고 최근 탈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비판 같은 그런 맥락들이 다 얽히면서 이번 결정이 과거 동료나 지지 기반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따라가 보니 이낙연 전 총리의 선택이 일으킨 그 정치적 파장, 그리고 그를 향한 아주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신이라는 키워드가 왜 계속 등장하는지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네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 드러난 이런 격렬한 비판이나 좀 감정적인 반응 너머예요. 민주당의 총리이자 당대표까지 지냈던 분의 이번 결정, 여기에 혹시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나 아니면 한국 정치 지형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신호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앞으로 이 사안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정말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